안녕하세요. 딸을 위한 영어 11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만 전치사의 의미를 말씀드렸었고요. 그 위에 쭉 발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발음에 대해서 할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발음에 대한 내용을 비중을 높게 둔 것은 제가 발음이 좋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저 역시 이제 영어 발음이 굉장히 어색하고요. 그리고 힘도 들고요. 의식하지 않으면 또 틀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딸아이 가르치면서도 발음을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은요. 발음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 20여 개 정도 발음 포인트에 익숙해지면 발음 자체가 크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 발음은 인상을 결정을 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발음 자체에 안 익숙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어를 말할 때 들리지를 않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굉장히 세련된 라이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되게 말을 주고받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발음이 너무 어색하면 상당히 걸림돌이 됩니다. 제가 그래도 영어 발음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쓴 이유는 아마 제가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일 거예요. 제가 영어를 늦게 배워가지고 영어가 별로 당연히 좋지 않은데 그래도 유학하기 전에 발음은 좀 신경 썼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이민 온 1.5세대 정도 되는 한국인인 줄 알았다는 소리는 좀 들었었거든요. 발음이 그래도 첫인상에 그 플러스가 된 거죠. 반면에 영어로 라이팅하는 거는 처음에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소리는 들었습니다. 어떤 아시안 교수가 있었는데 제가 영어로 말을 할 때는 영어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이메일 같은 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반대로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 오래 생활했을 때 영어 라이팅은 잘하는데 그분의 영어 발음은 정말 알아듣기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분이 학생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했을 때 상당히 제약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학생들, 대학생들이 그렇게 다양한 국제적인 영어 발음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익숙한 영어 발음에서 너무 그분의 발음이 머니까 학생들이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불평을 하는 거죠. 그분이 저보다 분명히 영어를 잘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발음이라는 게 상당한 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제 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점 한번 생각해 두시면 제가 발음도 안 좋은 사람이 이렇게 발음을 강조하면서 영상까지 찍게 되는 것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저 딸아이로부터 뇌출혈이 뭐냐는 질문을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약간 생뚱맞은 생각이 안 들었던 건 아니지만은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거다 생각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을 해봤죠. 근데 딸이 그게 원하는 답변과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였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뇌출혈이 아니고 자연적인 natural 이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natural 할 때 맨 앞에 a, 네 하는 거 있죠. 낮게 강하게 길게 깔리는 소리를 우리가 발음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되겠죠. 또 철월도 이렇게 슈어 사운드를 어를 안 내고 출월 이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발음이 되게 되면 뇌출혈 이렇게 되니까 제가 그야말로 우리말 뇌출혈로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예 소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저도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데 일부러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우리가 하는 예 이렇게 위에서 가볍게 하는 발음하고는 차이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혼동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하는 발음에 대해서 우리가 친숙하지는 않을 텐데 약간 이제 친숙하기 좋은 예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김연경이 감독으로 나오는 배구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그 몽골 출신인 인쿠시라는 선수가 넵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사실 그 발음이 넵, 요 발음에 되게 비슷합니다. 넵 하면은 낮잠을 뜻하잖아요. 실은 넵 하는 순간에 영어에 넵에 가까운
발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혼동을 주는 단어들을 먼저 나열을 해볼게요. 가급적 알파벳 순서로 해보겠습니다. and가 있죠. or 말고 and. 그리고 영어에 끝이라는 단어에 end도 있잖아요. 이 end 할 때 e는 소리가 좀 높습니다. 우리가 발음이 조금 안 되는 단어들이 되게 낮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들이 안 됩니다. 우리가 위 발음은 되게 무난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발음 시험을 본다고 치고요. and 하고요. and 이렇게 두 철자를 써놓고요. 어떤 게 예 소리가 나고 어떤 게 예 소리가 나는지 우리가 틀리기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구분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end에다가 b를 붙이면 밴드잖아요. 락 밴드 이렇게 하죠. 그런데 높은 소리 end에다가 b를 붙이면 밴드가 되거든요. 밴드는 휘어지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뜻이 달라집니다. 그리고요, 이것도 많이 쓰는 예네요. 나쁜 할 때 bad 하잖아요. 그런데 침대 할 때는 bed 하거든요. 그리고 가방을 bag 그러죠. 그 다음에 간청하다는 bag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at 있죠. 박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내기하다 할 때 bet 있죠. 그리고 또 이것도 틀리기 쉽네요. 아빠를 dad, daddy 그러잖아요. 그런데 죽은 dead라는 형용사가 있거든요. 이것도 구별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아빠 하는 소리가 dead 이런 느낌으로 들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 다음에 유행을 뜻하는 fat, fat가 있고요. 먹여진, 그 feed의 과거 분사 있죠. fat 이런 과거 분사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불빛이 비친다 할 때 flash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살은 flash라고 하죠. 우리 빵에 발라먹는 거 jam 이렇게 하고요. 보석을 gem 이렇게 하죠. 그리고 땅을 land라고 하죠. 그리고 빌려주다 lend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요, 남자를 man 하잖아요. 그런데 복수형이 man이잖아요. 사실 우리 man의 복수형 들을 때 구별 잘 못하는 경우 많았을 것 같아요. 저도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의식적으로 man 하면은 좀 낮게 발음하고요. 복수형 man 할 때는 좀 위에서 소리를 내면 구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mat 하면 매트리스 있죠? 바닥에 까는 깔개, MET를 하게 되면 mat가 되잖아요. 이거는 meet의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다, marry가 되는데 Merry Christmas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Mary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pen, 우리 후라이팬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볼펜 할 때 펜 있고요. 그 다음에 pat 하면은요, 등을 톡톡 두드리다라는 뜻인데요. pat 하면 이건 우리 외래어로 많이 쓰죠. 반려견을 pet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모래를 sand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보내다 할 때 send가 되겠습니다. 동사죠. 그리고 tan 하면은 황갈색이잖아요. 우리 왜 태닝 한다고 그러잖아요. 살을 태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tan입니다. 그런데 tan 하면은 우리 열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tack 하면은요, tack인데 이건 압정이라는 뜻이고요. tack 하면 tack라는 발음 이미 너무 많이 쓰이죠. 기술이라는 뜻으로 외래어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wreck 하면 선반이거든요. 근데 WRECK 하면 wreck 하면은 이제 난파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하고 예가 뜻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은 적어도 영어권 사람들은 예와 예를 확연히 다른 모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그만큼 우리도 어느 정도는 그 차이성을 의식을 하고 있어야 발음이 크게 걸림돌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발음을 대조를 말씀드리고 각 발음의 철자들도 말씀드리고 했었잖아요. 오늘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철자들의 경우는 좀 단순한 편입니다. 예 하는 거는요, 압도적으로 A라는 모음에서 많이 나오고요. 예 하는 거는 그야말로 E라는
모음 알파벳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철자는 그렇게 설명드릴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좀 도움될 만한 것 몇 개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먼저 이 앞에 말씀드린 예 사운드는요 되게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강세가 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강세가 없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두 단어를 찾았었는데요. contract 하면 계약하다는 뜻이고 이때는 강세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명사가 되면 contract가 되거든요. 동사의 발음의 영향으로 약한 음절인데도 예 소리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fantastic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는 A가 두 군데 있는데 둘 다 예 이런 낮은 소리가 있습니다. 액센트는 두 번째 있고요. 맨 앞에는 발음이 약세인데도 예 이게 남아 있네요. 그리고 이제 철자들도 이제 많지는 않은데 조금씩 언급을 드릴게요. A라는 철자에서 예 소리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as well as 할 때 yes 있잖아요. 그것도 예 소리입니다. 또 여기 H를 붙이면 has잖아요. 이것도 역시 예 소리입니다. 그리고 as하고 has 할 때는 뒤에 s가 그 유성음이라는 점도 유념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AU라는 철자에서 특이하게 예 소리가 나는데 애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laugh 할 때 있죠. LAUGH 이 경우입니다. 그리고 U에서도 특이하게 그 예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guarantee 하는 것 있죠. 자, 그 다음에는요. 예 소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소리는요. 강세일 때 주로 나거든요. 그러면 약세일 때는 어떻게 될까? 사실은 얘가 약세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슈어 사운드가 되거나 이 소리가 나버려요. 그래서 약세인 경우에 얘 소리가 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 드물게 하나 제가 찾았습니다. education 할 때 이렇게 쓰이네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 약세였다기보다는 education 두 단어가 좀 합쳐진 느낌을 많이 주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예 소리가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소리는 되게 강세가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구별을 해서 앞음절 강세가 있는 경우랑 뒤음절 강세가 있는 경우 좀 나눠보면은요.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epic 하는 거는 거대한 이런 뜻이 있잖아요. 불행하지만 요새 전쟁을 미국이 epic fury 이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반향음 할 때 echo가 있죠. 그리고 들어가다 enter 그리고 추가 extra 여기 extra로 할 때 맨 끝에 A는 슈어 사운드 처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수 air 그 다음에 심부름 earned 이렇게 이가 앞음절에 강세로 쓰인 경우들입니다. 그 다음에 뒤음절 강세인 경우도 말씀드릴게요. regret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요. 이는 앞에 re에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강세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짧은 이 소리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again도 있겠습니다. again은 AIN인데 AI를 이처럼 쓰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again, 저는 이게 좀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영국식에서는 again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연결하다, connect, 있다, forget. if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죠. unless, 하지 않는다면 뒤음절 강세가 있는 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E와 A 두 알파벳이 합쳐졌을 때 에 소리가 나는데 앞에서도 에가 있었죠. that 이런 경우였죠. 그런 단어 몇 개 더 말씀드리면 빵, bread, 머리, head, 준비된 형용사 ready, 그 다음에 날씨 weather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는 U에서도 에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네요. bury 라는 동사거든요. 이게 묻다라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에 소리가 납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잘못 쓰는 예 하고 우리한테는 친숙한 그래서 자꾸 그 발음으로 써버리는 예 구별해서 말씀드렸고
각 발음에 해당하는 철자도 제가 검색해서 또는 제가 영상들을 보고서 안바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발음 전문가는 아니어서 역시 해당 발음을 잘 설명해 주시는 유튜버의 강의를 제가 링크로 걸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